오늘 새해 두 번째 찬스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해답을 알게 될 건데요. 제가 오늘 설명할 주제는 유산화에서 받은 혜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던 날이 있었겠죠. 저도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사회복지 준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세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돌아다니는데 그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유산화를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유산화를 만났는데 비움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좀 건강해져 보이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품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를 30대에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제품을 하도 열심히 먹으니까 사업의 권유를 받기는 했으나 제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네트워크 거기서 거기지 뭐 별다를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무시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제품을 교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본사를 방문하게 돼요. 그랬더니 설명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서 우연하게 설명을 듣게 돼요. 근데 저는 한 번의 설명에 바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확실하게 이 사업에 꽂히게 됩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일했던 회사와 유산화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니죠. 약간의 차이점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겠죠. 제가 했던 일과 다른 회사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던 일은 직급에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3단계까지밖에 못 가져가는데 4단계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 그 잘하는 친구의 수입을 받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수입을 받아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직급을 삽니다.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3%, 6% 직급에 따라 12%, 21%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 스폰서님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났는데 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3%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사고 싶죠. 그래서 사재기를 또 합니다. 또 자녀 실적 2월도 있는데요. 여기는 2월이 되지만 저는 마감을 치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내 실적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계속 제품이 쌓였고 제 제품만 쌓이나요? 제가 같이 성공해보겠다고 데려왔던 내 친구들, 내 선배들, 후배들 그 집에도 다 같이 제품이 쌓입니다. 제품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유통기간이 막 임박해지면 이것을 처분할 수 없어서 막 먹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돼 막 여기저기 뿌리게 됩니다. 그거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마감이 있다 보니까 15일만 되면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소화불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했고 유산화는 돈 나오는 코드도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팀 매출도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직급이 높아지면 개인 매출도 없어도 된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어때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내가 나를 떠받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에서 가장 위험한 라인 붕괴를 원초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가 승승할 수 있는 구조도 마음에 들었지만 라인 붕괴를 원초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늘어날수록 소득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리엔트리를 늘리는 게임이구나. 자, 봐요.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사재기를 원초적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유산화에선 사재기가 필요가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극대화될 수 있는 소득 구조와 라인 붕괴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남자분들 어때요? 당구 배우실 때 한참 배울 때 재미 들리면 어때요? 누워있으면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집에 내려갔는데 정말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서부터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발로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매주 올라왔어요. 혼자서. 듣고 이게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너무나 근본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또 막 밤새도록 찾아봐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올라와서 설명을 듣고 또 찾아보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요 여기서 말해주는 자료가 믿을 수가 없어서 미국 자료도 찾아보고요. 안티 사이트에 가입해서 다 그 사이트 카페까지 들어가서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흠이 없어서 그것도 좀 의심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결단을 못할 때는 1박 2일이라는 세미나가 있대요. 거기를 가보라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부활이 되는데요. 이거를 가보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갑니다. 사진이 없는 이유는요. 1박 2일 세미나를 알아보러 갔었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찍지 않았어요. 제가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동생을 막 꼬셨어요. 언니가 이걸 알아보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같이 가자. 숙박비까지 내주면서 동생을 데리고 갔거든요.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언니가 막 이거 하려고 하면 언니를 좀 말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1박 2일에 가서. 지금은 스타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그때는 골드 디렉터였던 자진선 골드 디렉터님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가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들었던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진정성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진실하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업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성공하려면 석세스 스코어를 빨리 가야 된대요. 그럼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석세스 스코어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현모양처였어요. 지금 웃으시죠? 그 의미를 제가 아는데 저는요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남편 출세시키고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 잘해서 명문대 가게 되면 저의 꿈은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석세스코어에서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꿈이 뭐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게 왜 당신의 꿈이에요? 그건 가족의 꿈이죠. 이은아 당신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진짜 꿈이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꿈을 찾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와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모든 로드맵과 또 팁을 얻어서 제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원서를 내면서 부업으로 이 일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지? 나는 되게 경력자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 경력자면서 나이 많은 사람 어때요? 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죠. 자기 발로 나가주길 바라잖아요.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점 유산화에 대한 시간이 늘어났고 주급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상 플랜도 확인했고 또 회사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체험도 있었고 확인을 다 했는데 제가 뭘 확인을 못했냐면 회사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미국 회사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벤션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컨벤션을 가야 될 시기가 8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수시가 9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새 아이의 첫째 아이에 대한 엄마들의 제가 아까 꿈이 뭐라 그랬어요? 현모양처럼 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밥을요 해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시켜 먹을 정도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던 아이예요. 4살부터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저희 가정경제의 절반을 그 아이한테 올인했었어요. 그 아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을 가겠다 하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남편을 이해했지만 제가 그때 가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차피 코앞이니까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갑니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날아가길 정말 잘했죠. 거기에서 엄청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회사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이 회사의 마인드,
창립자의 마인드를 듣고 나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머지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꽂혀서 올인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컨벤션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컨벤션 효과인데 제가 1년 7개월 만에 골드 디렉터에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를 결산하는 거에서 제가 5개 부분에 4개 부분 수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컨벤션의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그제 골드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전부 다 컨벤션에서 받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컨벤션 어디서 열린다고요? 한국에서. 자, 그러면 저처럼 엄청난 시간을 들이거나 정말 제가 얼마나 어려운 결단으로 미국 갔는지 얘기 드렸죠. 그런 결단 필요 없이도 앞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약간의 시간만 내시면 갈 수 있어요. 컨벤션의 효과를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행운아란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바로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학원도 경영했고 커피숍도 경영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유명한 샵에 샵 매니저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일찍부터 어린 나이에 경험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이 진짜 얼마나 눈물나게 어려운지 절절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제가 미국의 컨벤션에 가서 이 사업을 진단해 봤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아주 절절한 와이가 없다? 나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업은 사업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너무나 손색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개인 사업하려고 그러면 모두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여기서는 어때요? 제품 연구, 개발, 유통, 물류, 회계, 저희는 먹어보고 써보고 여러 소문만 내주면 돼요. 심한 말로 입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쉬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사업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마인드로, 이건 내 사업이다라는 주도적인 마인드로 하되 방법은 시스템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 그래요. 근데 저도 주도적인 인간이거든요. 인간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일 알아서 척척하고 미래에 대한 설교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이 하라는 거 따라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자꾸 하라는 대로 하래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성공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근데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안 써도 되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 사업 내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저는 내가 내 사업 할 때처럼 했어요. 비가 온다고 문 닫고 눈 온다고 문 닫고 아프다고 문 닫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내 사업 했던 대로 그렇게 했고요. 직장 다닐 때 우리 아이 아파도 회사 갔어야 됐어요. 옛날에 전염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아이가 유치원을 못 갔는데도 사람을 사서 갖다 놓고 그냥 갔었거든요. 그것처럼 매일 했던 그대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충분한 보상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일은 왜 가치가 있냐면요, 내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은 내 방식이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여기서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요, 성공자들이 다 가르쳐줘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걸 우리가 따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할 각오만 있으면 돼요. 그 대신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가 왔듯이 저에게도 코로나가 왔겠죠. 그런데 저는 더 심한 코로나를 겪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세종시 살잖아요. 세종시는 분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분양을 했는데 제 실수로 평수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집어넣는데 당첨이 돼서 가봤더니 제가 큰 집을 실수로 큰 집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분양을 받은 거라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유산화로 더 승급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갚지 뭐.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딱 제가 했어요. 남편이 말리는 걸 제가 딱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이 집
다 끌고 나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럼 제가 돈이 있었냐? 아니요. 저는 아까 아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있잖아요. 큰아이 대학생, 둘째 아이 대학생, 셋째 아이 중학생. 자, 지금 금방 여기서 한숨 나왔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느낌 아시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줄줄이 다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대학생일 때 저희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까지 했어요. 공부를 길게 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까요? 통장에 항상 잔고는 제로였고요. 항상 카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계획에도 없던 큰 집을 분양받아 놓고 계약금 냈잖아요. 계약금 어마어마하게 냈거든요. 그 취소하게 되면 돌려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얼마나 무서웠어요. 서로 식구끼리 왕래도 안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집에 온다는 오시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홈미팅, 미팅 다 단절이 됐을 때요. 저는 진짜 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주급주는 회사잖아요. 주마다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코로나 이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가 점점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박따박 계속 매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계속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미팅을 가거나 이렇게 강의를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이 사업은 노동사업이 아닙니다. 권리사업입니다. 인간 인프라로다 빌딩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월세처럼 따박따박 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작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그게 권리소득인지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한 대가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리소득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권리소득 맞아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집을 입주를 했습니다. 저의 집은 특별한데요. 1, 2층 복층입니다. 거기에 테라스까지 이렇게 달려있어요. 제가 왜 포기 못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집이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웰시코기도 커다란 개도 키우고 있거든요. 테라스에서 놀리면서. 제가 이런 집이었기에 제가 이거 유산화 아니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제 막 집값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일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다시 대면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와봤더니 제 골드 동기님들이 다 승급을 해 있는 거예요. 루비, 에메랄드,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 이규승 다이아몬드님이 제 골드 동기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승급 플라이가 뜰 때마다 모든 사람들 얼굴을 아는 거예요. 저도 결단을 하고 제가 4번째 이그젝티브 골드 배지를 받을 때 안 되겠다. 나도 승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작년 11월에 루디비에 올라갑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유산화로 받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트워크 하게 되면 사람을 잃는데요. 그거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산을 하고 얻은 게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꼽은 것처럼 매일 같이 밥 먹고 매 주마다 얼굴 보는 스폰서님, 파트너님들, 그 다음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이 시대에 제가 승급을 하면 왜 이렇게 형제라인 리더님 좋아하세요? 완전히 화원성 지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요? 저는 사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엄마가 됐어요. 저 한 아이당 통계에 보면 한 아이당 4억씩 양육비 같은데요. 근데 제가 키워봤잖아요. 4억 더 듭니다. 제가 큰아이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집 얻어주는데 얼마 든지 아세요? 정말 낡고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줬는데요. 1억 몇천이 들더라고요. 물론 대출 끼고 얻어줬지만 그렇게 얻어줬고요. 둘째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갑자기 또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유산을 하지 않았다면 야, 대학 졸업했으면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늦둥이로 제가 낳았거든요. 막내는 제가 제 돈으로 어학연수도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여행이란 여행을 제가 엄청 많이 유산화를 통해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사업의 원동력이 뭐였냐면요.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제가 실버일 때, 지금의 국내 프로모션이 UFA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2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랬더니,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은 뭐예요? 단기란 말이에요. 단기에 집중을 하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로바로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프로모션의 맛을 보고 나서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는 태국을 달성해서 여동생이랑 갔고요. 그 다음에는 두바이를 달성해서 남편이랑 갔고요. 그 다음엔 크루즈, 17층짜리 크루즈를 달성해서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루비가 되면서 다낭을 달성을 해서 친정 언니를 데려갔어요. 자, 어때요? 가족들을 한 명씩 계속 바꿔가는 재미. 이거 정말 어디다도 비교할 수 없이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그리고 나서 국내 프로모션은 첫 번째 거제도에 아들이랑 갔는데요. 이 국내 모선의 프로모션이 또 엄청 짭짤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여행도 좋아하지만 국내 프로모션의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여행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 6인 달성해갖고 가족들과 그리고 파트너님들 모시고 갔고요. 그 다음에 삼척에는 엄마를 모시고 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갔고 또 가족들과 파트너님 모시고 갔고 이번에 작년에는 제주도에 8인 달성해서 가족들 모두 모시고 갔었어요. 어때요? 왜 돈을 내고 여행을 가세요? 여행은 공짜로 가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 공짜로 많이 다니고 이런 말 합니다. 여행은 유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요. 너무나 퀄리티가 좋은 여행을 공짜로 다녀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프로모션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효과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직급도 한 단계 한 단계 보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만 이게 직급만 올라가고 또 인컴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30주년 컨벤션 행사에서 유산화 리그 프리미어라고 하는 수상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요. 유산화에서 말하는 명예의 전당이에요. 꾸준한 수입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주는 건데 바로 그 배지가 여기 있는 요거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회사가 나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제가 이걸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인정이라는 게 그냥 돈만 주고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정말 너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도 돼 라는 인정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루비 디렉터 도전할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루비 도전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도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 이러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 그렇게 어려운 도전인데 엄마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세상 누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유산화를 통해서 꿈을 제가 얻게 됐는데요. 저는 선교 후원이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주급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라오스에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밥을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든대요. 그럼 그 아이들을 모여들었을 때 밥을 주면서 글을 가르쳐서 문맹퇴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라오스에 공산국까지만 영혼의 쉼터인 교회를 짓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자, 유산화에서 받은 혜택 중에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인생을 찾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의 꿈을 매년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제가 유산화에서 받은 혜택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는 유산화에서 받은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 회사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회사는 훌륭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땅을 팔 때 삽으로 파실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파실지 여러분들 정말 이 도구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그런 차이를 낳아주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오늘 충분히 알아보시고 저처럼
유산화라는 훌륭한 도구로 아름다운 인생을 스스로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